어머님, 너무하세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믿었던 며느리와 탐욕으로 무너진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림을 배우며 시댁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 이번 달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머님, 지난달에 보일러 고치고 병원비도 나가서요. 그건 다 핑계야. 시댁 살림하는 여자가 돈 계산을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니? 처음엔 가벼운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반찬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청소를 했다는 게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네. 너희 집안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예의도 없고. 매일매일 제 자존심은 조금씩 깎여 내려갔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심하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우리 엄마 성격이 좀 그렇긴 해. 그래도 참아줘. 당신이 며느리잖아.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니 편도 제 편도 아닌 애매한 태도.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참으면 되지. 가족이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려한 새 옷을 입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어머님, 새 옷 사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응, 친정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이 정도 사치도 못하냐? 당연하죠, 어머님.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고 저축도 빠듯하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비싼 옷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다. 통장에 돈이 거의 없네. 우리 이번 달에 큰돈 쓴 게 없는데. 그러게요. 저도 생활비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요. 엄마가 뭐 쓰신 것 같진 않고 이상하네.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새 옷, 사라진 돈. 이 둘이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차명 계좌 박정숙. 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는 서명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남편의 도장.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남편 몰래. 서류를 더 들여다보니 금액이 보였습니다. 5천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런 짓을?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대출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걸 왜 묻니? 아, 그냥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통장에 돈이 없어서요. 혹시 어머님이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내 아들 이름 좀 썼다는데 문제 있니?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어머님, 그건 불법이에요. 명예도용은 범죄입니다. 범죄? 웃기지 마. 내가 낳은 아들인데 그게 무슨 범죄야? 하지만 남편 몰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나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그 눈빛. 저는 그날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채무 상환이 2개월째 연체되었습니다. 조속히 상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5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마주 앉혀놓고 따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다 내 아버지가 남겨준 빚 때문이야. 아버지 빚이요? 응. 내 아버지가 사업하다 빚을 좀 남기고 돌아가셨어. 그걸 갚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나한테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죠. 내가 그걸 말하면 내가 날 버릴 거 아니야. 그럴 순 없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마음도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저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말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러려고 태어났니? 대학까지 나온 애가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니. 어머님, 그건 빚을 갚기 위해서예요. 빚? 그 빚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 다 며느리가 집안 복을 깎아먹어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뭐? 남편 인생 망친 건 어머님이에요. 왜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세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며느리 주제에? 며느리 주제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도전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명계좌 계약서, 대출 서류, 모든 증거를 들고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정말요? 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정숙 씨 계십니까? 시어머니는 멍하니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박정숙입니다만 불법 대출 및 명예 도용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명예 도용? 무슨 소리예요? 경찰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더니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대가?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이미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너도 며느리라면 이럴 수가 있니? 며느리이기 전에 저는 사람입니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는 어머님이 하실 겁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네,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남편에게는 어머니지만 저에게는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남편과 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무슨 말이에요? 엄마도 무섭고 당신도 무섭고 이 모든 게 무서워. 그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응. 나 혼자 좀 살아보고 싶어. 알았어요. 그러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남편을 놓아줬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집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여위셨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내가 왔구나. 네,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내가 틀렸어. 사람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은 평생 욕심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강하구나. 그게 내 복이다.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병실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어머님.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꽃집이었습니다.
예쁜 꽃들을 보며 손님들을 맞이하며 저는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가게 예쁘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는구나. 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나도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아.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행복해? 네, 행복해요. 그 말에 남편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다니. 남편은 꽃 한 다발을 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 의리는 없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고 욕심이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복수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주는 거죠. 그 사람을 제 인생에서 지우는 겁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수진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